천하의 일은 어려운 일도 쉬운 일에서 시작한다. 이 말은 단순한 듯하지만 묘하게 현실적이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기 전 일단 밥을 덜 먹는 것부터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신발을 꺼내는 것부터다. 작은 일이 쌓이면 큰 일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한 방을 찾는다. 노자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피식 웃었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한 번의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의 선택으로 바뀐다고 했다. 오늘 한 걸음 천천히 걷는 것이 내일의 돌을 닦는 길이다. 천리의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노자의 이 말은 너무 유명해서 이젠 액자에나 나올 법한 문장이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어렵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렇다. 예전엔 결심하면 바로 움직였다. 이제는 움직이려다 관절이 먼저 말린다. 그래도 괜찮다. 그 옛날 노자가 말했지 않은가.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고.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도의 시작이다. 아침마다 걷는 공원길도 도의 길이다. 오늘도 500보 더 걸었다면 이미 깨달음에 가까워진 셈이다. 세상은 우리를 밀어붙이지만 노자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라 한다. 그게 진짜 오래가는 길이다. 큰 지혜는 세상을 감싸 안는다. 노자는 대지약도라 했다.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뜻이다. 요즘 세상은 똑똑한 척하기 바쁘다. 다들 정보는 많지만 이해는 부족하다.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다 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은 검색으로 알 수 없다. 노자는 그런 세상을 미리 본 듯하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자가 가장 현명하다. 노년의 미덕은 모르는 척하는 데 있다. 자식이 실수해도 다 아는 척하지 않는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 넘긴다. 그 유연함이 곧 지혜다. 도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진짜 강함은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넘어지는 것이다. 요즘은 인생 100세 시대라 하지만 100세를 향해 달리려면 무릎과 마음이 둘 다 남아야 한다. 강한 사람은 부러지고 유연한 사람은 휘어도 다시 선다. 노년의 인생은 대나무 같다. 폭풍에도 꺾이지 않고 휘어넘긴다. 그래서 오래 산다. 노자는 그것을 약자지용이라 불렀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 이 말은 마치 인생의 농담 같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다. 강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려 하지만 약한 사람은 세상에 순응한다. 결국 세상은 순응하는 자의 편이다. 노자는 말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시끄럽다고 느껴질 때면 이 구절이 떠오른다. 요즘은 누구나 마이크를 들고 있다. SNS, 유튜브, 댓글 속에서 모두가 외친다. 하지만 정말 깊은 사람은 조용하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고 말 많은 자는 지혜롭지 않다. 이 구절은 요즘 말로 댓글은 짧게, 생각은 길게다. 노년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있다. 젊은이들은 말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조용한 미소 하나가 수백 마디보다 깊다. 노년의 지혜는 소리 없는 울림이다. 말은 줄이고 표정으로 말한다. 그 침묵 속에 평온이 있다. 그 평온이 바로 도의 향기다. 치대환약. 이 말은 큰 완성은 미완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인생 후반의 철학과 닮았다. 모든 걸 이룬 듯하지만 사실 여전히 배워가는 중이다. 삶은 완벽하게 끝나는 법이 없다. 꽃도 한순간 피었다가 다시 진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늘 미완의 길을 걷는 존재다. 노자는 말했다. 진정한 돈은 비우되 다 하지 않는다. 가득 채우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여유다.
노년은 모자람의 아름다움을 아는 시기다. 할 일은 여전히 많고 배움도 끝이 없다. 그래서 인생은 흥미롭다. 오늘 부족한 내가 내일을 만든다. 그 부족함이 나를 성장시킨다. 대도무형. 큰 돈은 형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인생 후반에 진하게 와닿는다.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저 마음의 방향으로 존재한다. 젊을 땐 목표가 필요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방향이 더 중요해진다. 무엇을 얻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남는다. 도덕경의 돈은 지도를 주지 않는다. 다만 흐름을 알려준다. 세상이 막힐 때는 돌아가라 한다. 사람이 힘들 때는 잠시 쉬라 한다. 돈은 말하자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다만 음성 안내가 없다. 대신 조용한 직감이 있다. 그 직감이 우리를 길 위에 세운다. 노자는 말했다. 발걸음을 늦추는 자가 세상을 본다. 현대의 속도는 너무 빠르다. 심지어 휴식마저 경쟁이 된다. 명상조차 얼마나 빨리 마음이 고요해지느냐로 평가받는다. 노자는 웃었을 것이다. 돈은 기록이 아니라 리듬이다. 천천히 걸을 때 길의 향기가 보인다. 빨리 달리면 풍경을 놓친다. 노년의 느림은 결점이 아니라 선물이다. 느림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본다. 꽃잎이 피는 순간, 아이의 미소, 바람의 냄새. 그건 빠른 사람은 모른다. 조용히 머무는 자, 세상의 중심에 있다.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도 세상은 흘러간다.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길 때 평화가 찾아온다. 이것이 도덕경이 주는 유쾌한 진리이다. 도덕경은 어렵지 않다. 사실 노자는 인생을 유머로 본 철학자다. 돈은 늘 웃는 자에게 머문다. 웃는 사람은 강하다. 삶이 무거울수록 웃음이 지혜가 된다. 노년의 웃음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 웃음 하나에 수십 년의 도가 녹아 있다.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조화를 말해야 한다. 도덕경의 세계에서는 경쟁이 없다.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없다. 오직 함께 흘러가는 것만 있다. 그대가 흐름에 순응하면 세상이 그대를 밀어준다. 삶의 힘은 거창하지 않다. 그저 오늘을 웃으며 살아내는 데 있다. 돈은 멀리 있지 않다. 도덕경은 결국 삶의 설명서가 아니다. 그저 삶의 리듬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시라고 할 수 있다. 너무 힘주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한다. 물처럼 흘러라, 바람처럼 머물라 한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젊을 땐 파도처럼 거칠었지만 이제는 강처럼 잔잔하다. 그 잔잔함 속에 모든 답이 있다. 오늘 하루 큰 일은 없어도 괜찮다. 그 자체로 도의 한 장면이다. 물은 목적지가 없어도 흐른다. 바람은 길을 묻지 않아도 간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은 말보다 미소를 남기자. 그 미소가 곧 도덕경의 완성이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시간도 길게 느껴진다. 휴대폰 화면이 1초 늦게 켜지면 답답해진다. 모두가 앞서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덕경에서는 서두르는 자는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빠름이 능력인 시대의 느림을 말한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 진짜 지혜가 있다. 노자는 세상을 거슬러 천천히 걸었다. 그 길 끝에 삶의 본질이 있었다. 무위의 지혜, 억지로 하지 않음의 힘.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못하는 일이 없다 한다. 이 말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다. 억지로 하지 않고 흐름에 맡긴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 열심히 젊음을 붙잡고 열심히 간섭한다. 열심히 불안해하며 세상을 조종하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마음은 불편해진다. 노자는 말한다. 꽃은 제때 핀다. 억지로 피우려 하면 꽃잎이 상한다. 노년은
붙잡는 시기가 아니라 놓는 시기다. 손을 푼 사람만이 고요함을 얻는다. 무의는 포기가 아니라 신뢰다. 세상과 나를 믿는 일이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용기다. 삶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완성된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한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산을 깎는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예전엔 화를 냈던 일에 웃음이 난다. 이제는 싸우기보다 이해하고 싶어진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강함이다. 노년의 품격은 단단함이 아니다. 말 한마디로 싸움을 멈추는 힘이다. 모난 세상을 둥글게 만드는 지혜다. 그것이 노자가 말한 부드러움이다. 젊을 때는 세상을 이기려 했다. 이제는 세상과 어울리려 한다. 이것이 성숙이다. 이것이 도의 길이다. 노자는 말한다. 만족을 아는 자가 부자다. 사람들은 많이 가져도 불안해한다.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다. 그 끝없는 욕망이 마음을 빈칸으로 만든다. 가진 것에 만족하라. 하늘 아래 부러울 것이 없게 된다. 노년은 더하는 시기가 아니다. 덜어내는 시기다. 집에 물건을 비우듯 마음의 욕심을 비운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부자다. 마음이 늘 풍요로워야 한다. 그 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간다. 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세상은 돌고 돈다. 밤이 있기에 낮이 있고 겨울이 있기에 봄이 있다.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노년의 삶도 이와 같다. 젊을 땐 앞으로만 가려 했다. 이제는 뒤돌아보는 법을 배운다. 돌아본다고 뒤처지는 게 아니다. 되돌아보면 배움이 있다. 놓쳤던 것들이 보인다. 노년은 인생을 완성하는 시기다. 과거의 길을 되짚으며 의미를 찾는다. 세상은 직선이 아니다. 모든 것은 원으로 돌아간다. 노자는 이 단순한 진리를 일찍 알았다. 그래서 그는 평온했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싼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 요즘 사람들은 높아지려 한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하지만 노자는 낮아짐을 가르친다. 진정한 선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깊어지는 지혜는 물과 같다. 남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 한다. 그 마음이 세상을 적신다. 물은 흔들리지 않는다. 막혀도 돌아가며 흐른다. 누가 막아도 제 길을 찾아간다. 그 유연함이 바로 도의 모습이다. 도덕경, 노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이다. 도덕경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진다. 젊을 때는 추상적이던 말이 이제는 마음의 위로가 된다. 노자는 세상을 버리라 하지 않았다. 다만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 했다.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 했다.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했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괴롭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평온하다. 노년의 삶은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다. 세상에 흩뿌린 마음을 다시 거두는 시간이다. 도덕경은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다. 빠른 세상 속에서 물처럼 살아야 한다. 흘러가되 잃지 않고 낮아지되 약하지 않다. 그것이 노자의 길이다. 오늘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세상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흘러간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흘러간다.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의 도를 찾으면 된다. 요즘 세상은 빠름의 전쟁터다. 누가 먼저 정보에 반응하느냐가 능력이다. 뉴스는 매초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흔들린다. 하지만 노자는 말했다. 서두르는 자는 이루지 못한다. 도덕경은 2500년 전의 책이지만
그 문장은 지금 우리의 일상을 꿰뚫는다. 노자는 세상의 원리를 물의 흐름으로 보았다. 억지로 밀지 않아도 흐름은 스스로 길을 만든다. 그 단순한 이치를 잊은 세상일수록 노자의 말은 더욱 깊게 다가온다. 무위무불위, 아무것도 하지 않으나 못함이 없다. 이 구절은 현대인의 마음을 가장 깊이 찌른다.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지쳐 있다.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비교하고 불안해한다. 하지만 노자는 말한다.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은 저절로 흐른다. 꽃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제때 핀다. 물은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바다로 흘러간다. 노년의 삶도 이와 같다. 지금은 더 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덜 하려는 시간이다. 할 수 있는 것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무위의 지혜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믿는다. 하지만 노자는 자연을 믿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것이 삶이다. 자연스러움 속에서 평온이 찾아온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모두가 위를 향해 달릴 때 물은 아래로 향하며 생명을 살린다. 요즘은 경쟁이 일상이 되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노자는 말한다. 진짜 강한 자는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이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깬다. 소리 없이 흘러가며 세상을 바꾼다. 이제는 세상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가족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말을 줄이고 들어주는 힘이 물과 같다. 물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멀리 간다. 족지자부, 만족을 아는 자가 부자다. 이 한 문장은 현대 사회의 병을 정확히 짚는다.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가졌지만 불안하다. 스마트폰을 바꿔도 집을 넓혀도 마음은 비어 있다. 노자는 말했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어지럽다. 삶을 채우려 하기보다 비워야 평온하다. 가진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다. 노년의 삶은 덜어내는 시기다. 물건도 사람도 욕심도 정리해야 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 빈 공간에 평화가 들어온다. 요즘은 자기 개발이 유행이다. 하지만 도덕경은 자기 비움을 가르친다. 비움이야말로 완성이다. 욕심을 놓는 순간 삶이 가벼워진다. 도덕경은 자연의 순환을 중요시한다. 밤이 가면 낮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세상은 늘 돌고 돈다. 현대인은 직선의 삶을 산다. 더 나아가야 하고 더 성취해야 한다. 하지만 돈은 원의 삶이다. 돌아가며 완성되고 멈춤 속에서 성장한다. 나이가 들면 몸이 느려진다. 하지만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순환이다. 천천히 걷는 발걸음이 세상을 더 깊게 본다. 이제는 나아가는 것보다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노년은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다. 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시간이다. 돌아감 속에서 깨달음이 생긴다. 세상은 결국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 이 말은 늦게 빛나는 인생의 찬가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은 빠른 것을 칭찬하지만 진짜 가치는 느리게 익는다.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과일이 달려도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람도 그렇다. 늦게 깨닫는 사람일수록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니다. 삶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다. 그동안의 경험과 상처가 한데 모여 빛을 낸다. 지금의 느림은 완성의 신호다. 노자는 말한다. 급히 나아가면 도에 이르지 못한다. 천천히 걸어야 오래 본다. 오래 본 사람만이 진짜를 안다. 대교 약졸.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뜻이다. 요즘은 똑똑함이 가치가 된 시대다. 정보를 빨리 알고
판단이 빠른 사람이 존중받는다. 하지만 노자는 말한다. 진짜 지혜는 겸손 속에 숨어 있다. 노년의 삶은 화려한 지식이 아니라 묵묵한 통찰로 완성된다. 세상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현명하다. 노자는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깨달음이라 했다. 그 말은 곧 겸손의 철학이다. 모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움이 시작된다. 도덕경은 고대의 철학서가 아니다. 오늘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빠름과 경쟁의 시대일수록 느림과 여유가 더 큰 가치가 된다. 요즘 사람들은 SNS 속에서 자신을 증명한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며 초조해한다. 하지만 노자는 말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스스로의 길을 가라. 비교는 괴로움을 낳는다. 비교하지 않는 순간 자유가 찾아온다. 도덕경의 가르침은 결국 비움이다. 비워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야 멀리 간다. 노년의 시간은 도의 시간이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바꾸면 된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속에서 고요를 찾는 사람이 현명하다. 도덕경은 말없이 그렇게 우리 곁에 있다. 흐르는 듯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 강하고 단단한 것은 죽음의 길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길이다. 세상은 여전히 강한 것을 부러워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엔 부드러움이 남는다. 물처럼 흘러가는 삶이 가장 완전하다. 노자는 가르친다. 억지로 이루려 하지 말고 자연에 맡기라 한다. 다투지 말고 이해하라 한다. 쌓지 말고 나누라 한다. 삶의 목적은 더 가지는 데 있지 않다. 평온이 머무는 데 있다. 그 평온이야말로 도의 완성이다. 오늘 하루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이른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흘러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도덕경이 말한 인생의 길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다. 예전엔 세상이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람 마음이 더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된다. 노자는 그런 우리를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많이 아는 자는 말이 적고 말이 많은 자는 도를 알지 못한다. 젊을 때는 입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이제는 입을 닫고 마음을 연다. 요즘 세상은 말이 너무 많다. 정치도 뉴스도 심지어 가족 단톡방도 그렇다. 누구나 말하지만 정작 듣는 사람은 없다. 도덕경은 말한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하다. 예전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안다. 말보다 중요한 건 눈치가 아니라 감이다. 상대의 말 뒤에 숨어있는 진심을 읽는 감이다. 누군가 괜찮아요라고 말할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은 없다. 누군가 그냥이라고 말할 때 그 속엔 100가지 사연이 숨어 있다. 노자는 무심함을 가르쳤지만 그 무심은 차가운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따뜻한 눈이다.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태도다. 요즘은 모두가 정답을 말하려 한다. 하지만 도덕경은 말한다. 도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인생의 진리는 말보다 행동 속에 숨어 있다. 때론 한마디보다 한숨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세상은 균형으로 돌아간다. 노자는 말했다. 지나치면 도가 아니다. 이 말은 지금의 세상에 꼭 필요하다. 운동도 지나치면 관절이 나가고 친절도 지나치면 이용당한다. 심지어 사랑도 지나치면 집착이 된다. 요즘은 열정이 미덕처럼 보인다. 하지만 노자의 눈으로 보면 열정은 불균형의 신호다. 너무 달리면 금세 지친다. 너무 애쓰면 결국 무너진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잘하는 법보다 멈출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고
좋은 관계도 지나치면 부담이 된다. 멈출 때를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노년의 지혜는 욕심이 아니다. 적당함을 아는 기술이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걱정한다. 그 적당함이야말로 진짜 도의 미학이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다. 요즘은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을 떠올린다. 하지만 노자는 그랬다. 가진 것이 많은 자보다 욕심이 적은 자가 부자다. 돈이 많아도 걱정이 많으면 가난하다. 집이 넓어도 마음이 좁으면 외롭다. 진짜 부자는 지갑이 아니라 표정에 드러난다.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고요해진다. 한 노인이 말했다. 젊을 땐 돈을 벌었고, 이젠 돈 대신 잠을 벌고 있다. 그 말이 참 도덕경스럽다. 노자는 비움을 자주 말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채우려 한다. 냉장고에도, 옷장에도, 심지어 인간관계에도. 하지만 진짜 여유는 줄이는 데 있다. 말을 줄이고, 소유를 줄이고, 걱정을 줄이면 인생이 놀랍게 가벼워진다. 그게 바로 노자가 말한 부의 비밀이다. 세상은 서로를 통해 존재한다. 밤이 있어야 낮의 빛이 선명해진다. 슬픔이 있어야 행복의 소중함이 보인다. 요즘 사람들은 어둠을 피하려 한다. 슬픔을 숨기고 실패를 지우려 한다. 하지만 노자는 말했다. 어둠도 도의 일부다. 힘들 때는 그냥 힘든 대로 두면 된다. 억지로 웃으려 하면 더 지친다. 눈물이 흐를 땐 그냥 흘려보내면 된다. 물처럼 흘려보내야 마음이 맑아진다. 살다 보면 다 그런 날이 있다. 별일 아닌 일에 괜히 눈물이 나고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날이 있다. 그런 날은 억지로 버티지 말고 그냥 쉬는 것이 지혜이다. 그게 도덕경이 말한 자연이다. 변화는 조용히 다가온다. 노자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다. 그 말은 인생 후반의 진리를 담고 있다. 젊을 때는 큰 일을 꿈꿨지만 지금은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낀다. 꽃 한 송이, 아침 햇살, 커피 한 잔이 주는 행복이 크다. 이런 감각이야말로 삶의 완성이다. 도덕경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는 자연의 일부라 했다. 사계절이 바뀌듯 사람의 마음도 바뀐다. 변화를 막으려 하면 고통이 생긴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평화가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포기와 수능의 차이를 안다. 포기는 체념이지만 수능은 지혜다. 도덕경은 바로 수능의 철학이다. 진짜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노자는 권력이나 명예보다 자유를 원했다. 그 자유는 세상을 떠나는 자유가 아니라 마음에 매이지 않는 자유다. 요즘 사람들은 자유를 선택의 폭으로 본다. 하지만 노자는 달랐다. 선택이 많을수록 오히려 혼란스럽다. 적을수록 명확하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욕심이 없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고요하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묻는다. 당신은 뭘 하고 있나요? 하지만 노자는 되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도덕경은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 평화는 조용한 마음에서 온다. 인생은 결국 돌아봄의 예술이다. 노자는 말했다. 도를 따르는 자는 스스로를 본다. 우리는 평생 남을 보느라 지쳐 있다. 남의 성공을 보고 남의 평가에 흔들린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봐야 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의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도덕경의 지혜는 거창하지 않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이다. 그 안에서 도가 자란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증명의 시간이 아니다. 이제는 감사의 시간이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신을 이해할 때 삶은 마지막에도 빛난다.
노자는 말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하다. 그 말처럼 부드럽게 사는 것이 가장 단단하다. 젊을 때는 세상을 움직이려 했지만 이제는 바람처럼 흐르는 법을 배운다. 억지로 잡지 않아도 인생은 제 길을 간다. 도덕경은 묻는다. 그대는 지금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럽다는 건 꾸밈이 없다는 뜻이다. 그게 바로 평화의 시작이다. 오늘도 무리하지 말자. 조용히 숨 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자. 그 속에서 도가 깃든다. 노자는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인생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도는 늘 그대 곁에 흐르고 있다.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모든 걸 내려놓기엔 아직 마음이 살아있는 순간이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그 불씨가 무엇인지조차 잊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묻는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럴 때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이제 다 살았다고 말하며 마음을 접는 사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새로이 다짐하는 사람이다. 흥미로운 건 이 구분이 성격이나 성취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활달하던 사람도 나이 들면 조용히 물러나고 싶어 하고, 조용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인생의 새로운 불꽃을 피워 올린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참 묘한 일이다. 젊을 땐 하루가 길고 한 해가 더디게 흘러가더니 나이 들고 보니 계절이 손끝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은 많은 것을 잃는다. 젊음의 기운, 빠른 판단력, 그리고 익숙한 세상. 하지만 그 대신 얻는 것도 있다. 삶을 바라보는 눈, 기다림의 온도,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깊이다. 이제는 알게 된다. 세상은 젊을 때보다 느리게 움직이지만 그 느림 속에서만 보이는 빛이 있다는 것을. 괴테는 그런 빛을 끝까지 쫓은 사람이었다. 그는 나이를 먹어도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잃지 않았다. 사람을 사랑했고 언어를 배우며 새로운 시를 썼다. 그에게 나이는 벽이 아니라 문이었다. 그 문을 열면 또 다른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다. 늙어간다는 건 완성되어 간다는 뜻이다. 니체는 그 문을 다른 방식으로 열었다. 그에게 인생은 언제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고통이 닥쳐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섰고, 쓰러지면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는 인생을 무겁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게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았다. 고통조차 삶의 일부로 껴안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삶을 오래 살아보면 안다. 행복은 젊음의 전 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조용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젊은 날의 기쁨이 불꽃이라면 노년의 행복은 잔잔한 등불 같다. 눈부시지 않지만 오래간다. 그 불빛은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다. 괴테가 사랑한 것은 그 등불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는 인생의 끝에서도 새로운 하루를 기다렸다. 아침 햇살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시를 썼다. 그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이를 이유로 멈추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기에 늘 젊었다. 니체는 거기에 힘을 더했다. 그는 말했다. 인생은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고. 그 과정 속에는 실패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스스로를 극복할 때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그가 말한 위버맨쉬, 즉 초이는 하늘을 나는 영웅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는 그 모습을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불렀다. 노년의 삶은 바로 그 위대함을 증명하는 시간이다.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살 필요가 없고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제는 자신이 쌓아온 삶의 무게만큼 단단해진다. 그 무게는 후회가 아니라 경험이고 고통이 아니라 성숙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이제는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않겠어? 하지만 인생은 조용히만 살아서는 보이지 않는 풍경이 있다. 아직 보고 싶은 것이 있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다. 그 초대에 응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젊다. 괴테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니체의 정신으로 자신을 이겨내면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그 숫자 속에는 세월이 아니라 깊이가 쌓인다. 삶의 두 번째 봄은 바로 그 깊이에서 피어난다. 이제는 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젊은 날엔 얻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지켜가기 위해 산다. 세상의 중심은 더 이상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하루를 무심히 보내지 않고 작은 일에도 미소를 짓는 사람이 되려 한다. 그것이 괴테가 말한 젊음의 마음이고 니체가 말한 삶의 긍정이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시계는 다시 시작된다. 그 바늘은 과거를 향하지 않고 조용히 내일을 향해 움직인다. 누구에게나 두 번째 봄은 있다. 그 봄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지금이 사실은 새로 시작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괴테가 말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인생은 언제나 다시 피어날 수 있다. 니체가 덧붙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살아있음을 사랑하라. 이 두 문장은 결국 하나의 뜻으로 이어진다. 인생은 나이로 평가되지 않는다.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누구나 여전히 젊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당신의 두 번째 봄이다. 노년이 되면 세상은 젊었을 때와 달리 한결 조용해진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지만 마음은 그 속도를 느낄 수 있다. 조급함과 경쟁 대신 자신만의 속도로 시간을 읽게 된다. 그 속에서 사람은 깨닫는다. 인생의 진짜 경쟁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한계를 만난다.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이 지칠 때도 있다. 하지만 한계를 만난다는 것은 곧 기회다. 지금 이 순간 넘어서는 작은 한계가 내일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조금 더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작은 도전이 쌓이면 삶은 다시 움직인다. 자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쁨은 젊은 날의 쾌감보다 더 깊이 남는다. 괴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글을 쓰고 사색하며 살았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하였다. 빛을 더 달라. 이 한마디는 삶 전체를 상징한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빛을 향해 나아간 여정이다. 괴테는 젊은 시절부터 삶의 기쁨과 고통을 깊이 관찰하였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 말은 늙어서도 유효하다. 노년은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괴테는 50살이 넘어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글을 썼다. 그의 작품 파우스트는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되고 다듬어졌다. 그는 완벽을 추구했지만 결코 조급하지 않았다. 그는 말하였다. 오늘 하루를 완전히 살아라.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뜬다. 오늘은 가장 확실한 기회였다. 괴테에게 어제는 지나간 시간이었고 내일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배우고 느끼고 나누는 일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는다.
괴테는 사랑에도 열정적이었다. 70세가 넘어서도 사랑에 빠졌고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사랑이 없는 삶은 꽃이 없는 봄과 같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였다. 삶의 열정이 식지 않는 한 인간은 언제나 젊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해야 할 일을 잃기 쉽다. 하지만 괴테는 말하였다.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찾아야 한다. 정원을 가꾸는 일, 책을 읽는 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일이다. 괴테는 자연을 깊이 사랑하였다. 식물의 구조를 연구하며 삶의 질서를 발견하려 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이 말은 노년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인생도 자연처럼 흘러간다. 조급할 필요도 비교할 이유도 없다. 우리의 속도는 우리의 인생에 맞춰져 있다. 괴테는 마지막까지 배우려 하였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삶은 멈춘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젊은 학자들과 토론하였다. 그의 정신은 나이를 거슬렀다. 노년은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배운 것을 나누고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괴테는 말하였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지 못하는 일에 슬퍼하지 않는다. 노년의 지혜란 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는 늘 스스로 물었다. 오늘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괴테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실수와 후회도 많았다. 그러나 그것마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노년의 삶이란 기쁨과 아픔을 함께 껴안는 마음이다. 그 속에서 평온함을 얻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괴테는 마지막까지 삶을 사랑하였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남았다. 인생은 살아볼 가치가 있다. 빛이 비치는 곳마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빛은 젊은 날의 열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견딘 깊은 지혜의 빛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괴테는 속삭인다. 당신의 나이에도 빛은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는 늘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며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하였다. 노년의 자기 성찰은 더욱 중요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외부의 평가보다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괴테는 글쓰기를 통해 삶의 거울을 만들었다. 그의 글에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후회가 모두 담겨 있다. 그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친구와 제자, 가족, 연인 모두에게 자신의 진심을 다하였다. 진정한 관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였다. 그는 관계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찾았다. 노년에도 학자들과 토론하며 배우는 자세를 지켰다. 괴테는 자연 속에서 삶의 질서를 깨달았다. 계절의 변화와 식물의 성장 속에서 삶의 흐름을 배웠다. 그는 말하였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조급함 없이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야 한다. 괴테는 실패와 후회마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젊은 시절의 실수와 좌절을 글로 승화하였다. 후회 속에서도 배울 수 있다. 70대에도 글을 쓰고 사랑하며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깊은 삶이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게, 정신은 끊임없이 성장하였다. 예술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고, 작은 행동 속에서도 인생의 가치를 찾았다. 괴테의 철학은 노년의 행복과 연결된다.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마음이 단단하면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과 배움,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는 삶이 평온함을 만든다. 그는 사랑을 삶의 핵심으로 여겼다. 노년에도 사랑을 나누며 성숙과 성장을 이루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의미를 잃는다. 노년에도 사랑을 나누는 것이 삶의 빛이다. 괴테는 삶의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행복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데 있다. 노년에도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였다. 작은 성실, 배려, 배움, 자기 성찰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나이를 탓하지 않고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배움과 사랑, 성찰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빛을 더 달라는 마지막 유언은 멈추지 않는 삶의 의지였다. 우리도 괴테처럼 살 수 있다. 작은 성실과 배려, 배움과 성찰을 이어가면 삶은 깊어지고 풍요로워진다. 노년에도 마음은 젊게, 행동은 의미 있게, 관계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인생은 끝까지 탐험하는 여행이다. 빛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라. 그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준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멈추지 않는다. 작은 배움과 사랑, 성찰이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한다. 괴테처럼 나이를 숫자로 보지 않고 삶의 깊이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니체는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하였다. 그는 인간의 나약함과 강함을 깊이 관찰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인간은 성장한다는 뜻이다. 니체에게 삶은 편안한 길이 아니었다. 고난과 역경은 인간을 시험하고 단련한다. 인생을 사랑하라. 고통까지도 사랑하라.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회이다. 그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의지 없는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힘이 필요하다. 니체는 나약한 마음을 경계하였다. 스스로를 단련하지 않으면 삶은 의미를 잃는다. 니체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인간은 스스로를 깊이 관찰하며 내면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스스로를 알라. 그리하면 세상을 알게 된다. 자기 이해 없이는 성장도 자유도 불가능하다. 그는 기존의 도덕과 규범을 의심하였다.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삶은 자유롭지 않은 삶이라고 경고했다. 타인을 기준으로 살지 말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니체는 고독 속에서 강해진 인간을 찬양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자만이 자유롭다. 고독은 회피가 아니라 성찰과 성장의 시간이다. 그는 삶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자신의 삶을 타인이 아닌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삶의 핵심이다. 니체는 인간관계에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다. 친구를 선택할 때 자신의 성장을 돕는 이로 삼아라. 무분별한 관계는 시간을 낭비하고 정신을 소모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존재이다. 그는 권위와 권력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삶을 경계했다. 맹목적인 복종은 인간을 죽인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힘이 필요하다. 타인의 말이나 사회적 관습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니체는 도전을 삶의 본질로 보았다. 안전하고 평탄한 삶은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고 했다. 위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위대해진다. 도전과 시련 속에서 인간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인간은 강해진다고 믿었다. 고통은 인간을 정화한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삶은 더욱 깊어진다. 니체는 창조적인 삶을 강조했다. 자신의 삶을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라. 매 순간 선택과 행동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삶을 디자인하라는 뜻이다. 노년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을 재창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억압하지 말라고 했다. 억압은 삶을 병들게 한다. 본능을 이해하고 다스리라. 그리하면 인간은 강해진다.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다. 니체는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라. 성장과 성찰은 끝이 없으며 스스로를 시험하고 단련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강해진다. 그는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않았다. 행복은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타인과 비교하거나 외부 조건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니체는 고독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발견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자는 스스로를 모른다. 노년에도 혼자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 성찰과 배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나약한 마음을 경계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되 진정한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스스로를 극복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인생의 모든 시련은 자기 극복의 기회다. 니체는 사랑과 인간관계에서도 철학적 통찰을 남겼다. 사랑은 강한 자에게만 허락된다.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킨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받을 수 있다. 사랑도 삶처럼 책임과 선택이 필요하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계를 직시하고 그 위를 달려라. 인간은 스스로를 뛰어넘는 순간에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된다. 니체는 삶의 매 순간을 선택하라고 말했다. 모든 선택은 너의 삶을 만든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이 곧 나를 만들고 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한다. 그는 삶의 목표를 외부에서 찾지 않았다. 삶의 목표는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다.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정의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자유다. 니체는 노년에도 지혜를 실천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했다. 노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는 삶을 계속해서 새롭게 쓴다. 배움과 성찰은 나이에 관계없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는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했다. 자신의 삶에 책임지지 않는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지는 삶이 진정한 인간다움을 만든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삶의 핵심으로 보았다. 스스로를 넘어설 때 삶은 진정으로 가치 있다. 노년에도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그의 철학은 삶을 사랑하고 자신을 단련하며 자유를 추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젊은 시절의 선택과 행동을 하나하나 떠올린다. 실수도 있고 후회도 많다. 그러나 니체는 말했다. 후회 속에서도 배움이 있다. 후회조차도 삶의 일부라는 뜻이다. 노년에는 고통과 상실이 찾아오기도 한다. 친구와 가족, 사랑하는 이를 잃기도 한다. 니체는 이러한 경험을 외면하지 않았다. 고통은 인간을 정화한다. 고통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삶의 깊이를 배우게 된다. 노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스스로를 선택하라. 그 선택이 너를 만든다. 과거의 후회가 오늘을 지배하지 않도록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삶이 필요하다. 니체는 인간관계의 깊이도 강조했다. 친구를 선택할 때 자신의 성장을 돕는 이로 삼아라.
가벼운 만남보다 깊은 관계가 중요하다. 노년에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정말 중요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단련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받을 수 있다. 사랑을 느끼고 나누는 삶은 마음을 젊게 하고 삶에 빛을 준다. 노년에는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중요하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 스스로를 극복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작은 습관과 성찰, 배움의 지속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만든다.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진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느리게 살아도 된다. 인생은 강물처럼 흐른다. 서두를 필요 없다. 노년에는 시간의 가치와 삶의 속도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자만이 자유롭다.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색과 배움의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된다. 노년의 자기 성찰은 평온으로 이어진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관찰하고 받아들인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고통까지도 사랑하라. 순간순간의 경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법이다. 니체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강조했다. 한계를 직시하고 그 위를 달려라. 노년에도 배움과 도전은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성장이다. 노년에는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된다. 젊은 날의 목표와 다를 수 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자유롭다. 지금의 삶과 선택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완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억누르지 않았다. 본능을 이해하고 다스리라. 그리하면 강해진다. 노년에도 욕망과 열정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억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다. 노년에는 작은 일의 가치가 커진다.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고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 모두 삶의 깊이를 더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그 속에서 삶의 진수가 보인다. 큰 성취보다 하루하루의 선택과 성찰이 중요하다. 노년에도 인간관계와 사랑은 삶의 중심이다. 친구와 사랑은 삶의 거울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같이 성장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의미 없는 만남은 줄이고 깊은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평온을 준다. 니체는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라고 했다.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라. 과거의 자신, 약한 자신, 후회하는 자신을 넘어 오늘의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노년에도 자기 극복의 과정은 끝나지 않는다. 고통과 상실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고통은 인간을 정화한다. 노년의 삶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평온과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노년에도 삶을 예술로 만드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삶을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라. 매 순간 선택과 행동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다.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다. 자신의 삶에 책임지지 않는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노년에도 자신이 하는 선택과 행동에 책임지며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이 만든 길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에는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 행복은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타인과 비교하거나 조건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삶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노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는 삶을 계속 새롭게 쓴다. 새로운 책,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노년에도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
사랑과 감사는 마음을 젊게 한다. 작은 배려와 인정,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삶을 빛나게 한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을 초월할 때 진정으로 빛난다고 했다. 스스로를 넘어설 때 삶은 가치 있다. 노년에도 자기 극복과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과거를 돌아보며 배우고 현재를 사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든다. 노년의 삶도 여전히 모험이다. 인생은 끝없는 탐험이다.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삶의 의미와 기쁨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선택, 오늘의 성찰, 오늘의 사랑이 우리 삶을 빛나게 한다. 노년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단련하고 자유와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고통과 상실을 배움으로 후회를 성찰로 바꾸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니체의 가르침은 조용히 속삭인다. 당신의 나이에도 삶의 빛은 여전히 머문다. 괴테와 니체는 모두 삶의 의미를 끝까지 탐구했다. 그들은 나이를 넘어선 지혜와 열정을 보여주었다. 괴테는 말했다. 오늘을 진실로 살아야 한다. 니체는 말했다. 스스로를 넘어서는 자만이 자유롭다. 두 사상가는 서로 다른 말로 삶의 본질을 전한다.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괴테는 사랑을 삶의 중심으로 여겼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보았다. 니체는 사랑은 강한 자에게 허락된다고 하였다. 자신을 단련하고 성찰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받을 수 있다. 니체는 작은 성찰과 선택 속에서 자신을 강하게 만들라고 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정의한다. 괴테는 고통과 상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삶의 모든 순간을 배움과 성찰로 채웠다. 고통 속에서 인간은 정화되고 성장한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평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괴테는 배움을 끝없이 이어갔다. 노년에도 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젊은 학자들과 토론했다. 니체는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춘다고 경고했다. 배움과 성찰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 괴테는 하루를 소중히 살라고 했다. 오늘 하루를 완전히 살아라. 노년에도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노년에도 우리는 자연의 흐름과 자신의 한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 노년에도 진정한 친구와 사랑은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괴테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껴안았다. 그 속에서 평온과 행복을 발견했다. 노년에도 우리는 기쁨과 슬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괴테는 나이를 숫자가 아닌 삶의 깊이로 보았다. 열정과 호기심, 사랑과 배움을 이어가는 한 인간은 언제나 젊다. 자기 극복과 성찰은 끝나지 않는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우리 삶의 의미와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랑과 배움 속에서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고독과 자기 성찰 속에서 삶을 깊게 들여다보자. 두 사상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목적을 향했다. 노년에도 삶의 깊이와 자유, 성장을 위해 사색하고 사랑하며 배워야 한다. 괴테는 글쓰기와 사색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이해했다. 니체는 자기 극복과 선택 속에서 자유와 의미를 찾았다. 노년에도 우리는 글, 사색, 대화, 배움 속에서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괴테는 인간 내면의 힘을 믿었다. 니체는 스스로를 넘어설 힘을 강조했다. 우리는 내면의 의지와 성찰로 삶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작은 배움, 작은 사랑, 작은 성찰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빛나게 한다. 괴테와 니체는 삶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타인이나 사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에도 우리는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사랑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괴테는 사랑을 꽃이라 보았고 니체는 사랑은 성장한 자에게 허락된다고 했다. 사랑과 관계, 배움과 선택을 멈추지 않는 삶이 삶의 깊이를 지킨다. 후회와 상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찰, 자유, 사랑, 책임, 선택을 놓치지 말라. 우리도 그들처럼 삶의 깊이를 잃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괴테는 삶의 매 순간을 관찰하고 사랑하였다. 니체는 자신을 초월하며 자유를 찾아갔다. 두 사상가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숨쉰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라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하며 책임지는 삶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우리는 매 순간 삶을 선택하며 우리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느끼고 표현해야 한다. 작은 일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자. 고통과 상실을 외면하지 말자. 모든 경험 속에서 배움과 성찰을 찾으려고 해보자. 노년에도 우리는 고통 속에서 평온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취미도 가져보자. 나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노력을 하자. 니체는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춘다고 경고했다. 노년에도 배움과 성찰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괴테는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의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강조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자만이 자유롭다. 노년에도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나의 한계를 받아들여보자. 다른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하면 내 마음이 편하다. 니체는 친구를 선택할 때 자신의 성장을 돕는 존재를 만나라고 했다. 노년에도 진정한 친구와 사랑은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괴테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껴안았다. 그 속에서 평온과 행복을 발견했다. 나이를 숫자가 아닌 삶의 깊이로 여기자. 열정과 호기심, 사랑과 배움을 이어가는 한 인간은 언제나 젊다는 것을 믿자. 나 자신을 진정으로 극복하며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를 만들자. 노년에도 자기 극복과 성찰은 끝나지 않는다. 괴테는 사랑과 배움 속에서 삶을 풍요롭게 했다. 니체는 고독과 자기 성찰 속에서 삶을 깊게 했다. 노년에도 삶의 깊이와 자유, 성장을 위해 사색하고 사랑하며 배워야 한다. 매일 아주 잠깐의 시간을 내어 글, 사색, 대화, 배움의 시간을 만들어 보자. 삶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내가 가진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믿어보자. 나는 분명 나를 스스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내면의 의지와 성찰로 삶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자. 작은 배움, 작은 사랑, 작은 성찰이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한다. 괴테와 니체는 삶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타인이나 사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 후회와 상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자. 삶의 깊이를 잃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삶의 매 순간을 관찰하면 사랑의 마음이 샘솟는다.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놀랍도록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작은 것의 아름다움에 눈물이 흐르고 그것의 연약함에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작은 것들이 알려주는 배움, 사랑과 성찰이 우리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 괴테와 니체는 우리에게 말한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라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하며
책임지는 삶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노년에도 우리는 매 순간 삶을 선택하며 우리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괴테는 매 순간 관찰과 성찰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니체는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며 삶의 의미와 자유를 추구했다. 노년에도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과 자유를 동시에 찾아야 한다. 고통 속에서도 배움과 의미를 찾으며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는다면 노년에도 우리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평온과 성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작은 걸음으로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자. 동그란 눈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자. 충실히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나와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노년에도 우리는 삶의 주체로서 오늘을 선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성찰하며 배우고 책임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행복과 평온을 만든다. 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사실 웃을 거리는 더 많아진다. 예전엔 잊어버리면 큰일이었는데 이젠 깜빡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간다. 심지어 기억이 안 나는 걸 핑계 삼아 편하게 살기도 한다. 그건 내가 일부러 잊은 거야. 기억이 남으면 피곤하잖아. 세네카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필요한 일만 기억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감히 삭제한다. 결국 기억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한 법이다. 노년의 유머는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다. 어떤 노인은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병원에 간다.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삶을 유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월에게도 져주지 않는다. 몽테뉴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라 했다. 그 말은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이 완벽하면 피곤하다. 하루쯤은 실수해도 괜찮고 가끔 허둥대도 괜찮다. 중요한 건 허둥대면서도 웃을 줄 아는 여유다. 젊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인생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안 해도 괜찮으냐가 기준이 된다. 안 만나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고 안 가져도 괜찮다. 이 괜찮다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인생은 훨씬 가벼워진다. 세네카식으로 말하자면 덜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는 이미 2000년 전에 미니멀한 인생의 미학을 꿰뚫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는 심플 라이프의 원조였다.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는 게 가장 고급스러운 여유라는 걸 일찍 알았던 것이다. 나이 들면 신체는 느려지지만 감정은 오히려 더 빠르고 예민해진다. 젊을 때는 무덤덤했던 일에도 괜히 눈물이 나고 괜히 웃음이 난다. 그건 약해진 게 아니라 깊어진 거다. 세월은 사람을 낡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만든다. 예전엔 누가 나를 오해하면 밤새 뒤척이며 억울해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오해할 만하지. 나도 헷갈리더라. 이런 유연함이 바로 나이의 힘이다. 세상과 싸우던 시절이 지나면 이제는 그냥 세상을 끌어안게 된다. 몽테뉴는 나는 나 자신을 실험하듯 살아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관찰하고 웃기도 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게으르지만 대신 더 관대하다. 이런 태도가 바로 인생 후반전의 지혜다. 우리가 늙는 게 아니라 그저 조금 더 인간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일 뿐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개발에 목을 매지만 노년의 철학은 그 반대다. 이제는 자기 감소의 시간이다. 불필요한 걱정, 타인의 시선, 그 모든 걸 줄이는 게 진짜 발전이다. 다 버리고 나면 드디어 가벼워진다. 웃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주름은 늘어도 웃을 줄 아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세네카의 말처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철학이 필요하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땐 웃음이라도 내 뜻대로 하자.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다. 유머는 삶의 방패이자 치유제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어느 노신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젊은이에게 자리를 양보받았다. 노신사는 웃으며 말했다. 고맙네. 덕분에 내 노년이 더 실감나. 그 한마디에 엘리베이터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게 바로 우아한 나이듦이다. 노인이 아니라 인생의 베테랑이 되는 것. 세네카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다.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평생을 쓰지만 막상 다 배웠을 즈음엔 떠날 시간이다. 그 말은 조금 쓸쓸하지만 동시에 위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마저 유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마침표를 예쁘게 찍는 시간이다. 문장을 잘 썼다면 마침표 하나에도 품격이 느껴지듯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긴 설명보다 짧지만 빛나는 한 줄로 마무리할 때다.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해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남의 말도 세상의 속도도 그저 미소로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고수다. 몽테뉴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이제 세상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세상을 웃으며 바라본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계발서를 너무 많이 본다. 아침 5시에 일어나면 인생이 바뀐다거나 하루 한 문장으로 성공하는 법 같은 제목이 넘쳐난다. 그런데 몽테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침 5시에 일어나면 잠이 부족하지 인생이 바뀌진 않는다. 그는 인간을 바꾸는 건 책 한 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납득하는 시간이라고 믿었다. 세네카도 비슷했다. 그에게 중요한 건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하는 조용한 질문이었다.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이건 명상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다. 그냥 하루를 망쳤더라도 담담히 인정하고 내일 다시 시작하는 태도다. 요즘 말로 하자면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기술이다. 살다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가 있다. 옆집 아저씨는 퇴직 후 캠핑카 타고 전국을 돌고 친구는 손주 사진을 SNS에 올리며 행복을 자랑한다.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든다. 나는 뭐 하고 있지? 세네카는 이런 마음을 꿰뚫었다. 그는 인생을 마라톤이 아니라 자기만의 산책으로 보았다. 남의 속도에 맞춰 달리면 숨이 차고 결국 풍경을 놓친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함을 그만두는 연습이다. 천천히 걷되 멈추지 않는 것. 몽테뉴는 여기에 한술 더 떴다. 그는 남과 비교하는 버릇 자체를 인생의 가장 큰 함정이라 봤다.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을 보면 좌절하고 못한 사람을 보면 위로받는 그 심리가 인간을 가장 피곤하게 만든다고 했다. 요즘 말로 하자면 SNS를 끊으라는 말이다. 비교는 행복을 도둑맞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는 이미 500년 전에 이런 세상을 예견한 듯 했다. 세네카는 한 번은 친구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다. 가난이 두렵다면 가난하게 살아봐라. 듣기에 무섭지만 뜻은 단순하다. 미리 두려움을 경험하면 그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 요즘식으로 바꾸면 이렇다. 퇴직 후에 불안이 두렵다면 미리 소박하게 살아보라. 돈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생각보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걸 깨닫는 순간 불안은 힘을 잃는다. 몽테뉴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 역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뿐이라 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세상이 나를 잇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는 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세월이 지나면 외모는 늙지만 태도는 숙성된다. 이게 진짜 나이 들매 품격이다. 한편으로 세네카는 죽음에 대해서도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정리였다. 인생의 장부를 마감하는 순간 빚을 모두 청산하듯 마음의 계산을 맞추는 일. 그래서 그는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준비되지 않은 삶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해야 할 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후회 없이 사는 것이다. 몽테뉴는 죽음을 연습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둡지 않았다. 그에게 죽음의 연습이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는 연습이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의 커피 한 잔도 창밖의 빗소리도 다르게 들리기 때문이다. 결국 두 철학자가 공통으로 말하고자 한 건 삶의 가벼움이었다. 너무 진지하게 굴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인간은 늘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웃을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 자유로워진다. 한 노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인생은 거대한 농담이다. 다만 그 농담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노년의 나이에 도달한 지금 우리는 비로소 그 농담의 맛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젊을 땐 허둥대며 이유를 찾았고 이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웃는다. 그 웃음 속에 지혜가 숨어 있다. 내 인생의 절반은 걱정으로 낭비됐다. 그런데 그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오늘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 세네카는 여기에 이렇게 덧붙였을 것이다. 인생은 짧지 않다. 다만 우리가 그걸 낭비할 뿐이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했다.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 근심이 아니라 유머와 여유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 발 물러서 웃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세네카와 몽테뉴가 전하려던 진짜 철학이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속도가 아니라 온도의 문제가 된다. 예전엔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따뜻하게 머물 줄 아느냐가 중요하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우리가 굳이 그 안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다. 이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세상의 소음을 조금 멀리서 바라볼 때다. 세네카는 말했다.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나를 만난다. 그 말은 단순히 조용히 지내라는 뜻이 아니다. 침묵이란 단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너무 시끄러워졌다. 뉴스는 하루 종일 누군가의 싸움 소식으로 가득하고 휴대폰은 끊임없이 알림을 울린다. 하지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건 언제나 조용한 순간이었다. 아침 햇살이 살짝 비칠 때 창가에 앉아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오늘도 무사하구나 하고 생각할 때 그때야말로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고요한 마음은 어떤 궁전보다 값지다. 젊었을 땐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된다. 화려한 것들은 다 지나가고 결국 남는 건 평온한 하루의 감각뿐이라는 걸. 어느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다. 늙어간다는 건 세상을 잃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새로 보는 일이다. 젊을 땐 바쁘게 달려가느라 못 본 것들이 있다. 나무의 그림자, 하늘의 색깔, 그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담긴 온기. 이제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온다. 시간이 천천히 흐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결을 느낀다. 그 결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리고 거기엔 조용한 여유가 깃들어 있다. 몽테뉴는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는 존재이자 느끼는 존재라 했다. 그래서 그는 느림을 사랑했다. 생각이 자라기 위해서는 마음이 잠시 멈춰 서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시간을 들이기 위해 살아갔다. 삶은 계산이 아니라 체험이고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남는다. 세네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짧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짧게 쓰는 것이다.
삶은 언제나 충분히 길다.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을 허비할 뿐이다.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시간이 빨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순간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를 온전히 느끼려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멈춰야 한다. 잠시라도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고 느껴보는 것이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인생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노년의 지혜란 결국 속도를 늦추는 기술이다. 젊을 때는 더를 외쳤다면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다. 그건 인생을 깊이 이해한 사람의 언어다. 충분하다는 말은 곧 감사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감사는 여유를 낳고 여유는 평화를 낳는다. 세네카는 말했다. 삶이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예술이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쟁취의 시기가 아니다. 이제는 음미의 시기다. 한 잔의 차, 한 줄의 시, 한 번의 미소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준다. 어느 시골 마을에 80이 넘은 노부부가 살았다. 매일 아침 함께 마당을 쓸고 점심엔 나란히 밥을 먹고 저녁이면 조용히 차를 마셨다. 젊은 사람들이 심심하지 않으세요? 묻자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심심하긴요. 오늘도 잘 쉬었지요? 그 말이 참 좋았다. 잘 산다보다 잘 쉰다는 말이 얼마나 멋지고 현명한가. 이제는 쉬는 것도 능력이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부자다. 몽테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여겼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자 마지막 휴식이다. 그에게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산책이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다. 나는 천천히 살기를 택했다. 천천히 사는 삶에는 두 가지 미덕이 있다. 하나는 깊이, 다른 하나는 감사다. 천천히 살면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진다. 햇살 한 줄기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한 끼의 식사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오늘을 천천히 살았다. 그 말에는 후회도 조급함도 없다. 그저 담담한 평화만이 남는다. 노년은 기다림의 시기가 아니다. 그건 완성의 시간이다.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모든 조각이 이제야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다. 우리의 마지막 날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죽음조차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삶의 여유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좋은 날씨에 산책하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젊을 때는 그게 너무 평범해서 하찮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시간이다. 인생은 결국 단순한 행복으로 돌아간다. 어쩌면 세네카와 몽테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 한 줄일지도 모른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온전히 살아라. 그 속에는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마음도, 세상을 증명하려는 욕심도,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 대신 남는 건 따뜻한 미소 하나, 평온한 저녁의 하늘, 그리고 오늘도 괜찮다는 마음 하나뿐이다. 그 마음이 바로 삶의 여유이자 마음의 평화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작아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젊을 땐 세상이 너무 커서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너무 좁아서 숨이 막힌다. 몸은 익숙해지지만 마음은 낯설어진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새로운 약도 새로운 취미도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지혜,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 새롭게 읽히는 생각 하나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책의 주제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이 참 묘하다. 그는 세상이나 진리, 신의 뜻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연구했다.
누구보다 인간적인 철학자였던 그는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도 변덕스럽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솔직한 인간이 되고 싶었다. 오늘날 우리는 SNS에서 타인의 삶을 탐험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른다. 몽테뉴는 거꾸로 살았다. 그는 세상을 관찰하기보다 자기 마음의 미로를 탐험했다. 그에게 철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일기 쓰기였다. 그는 이런 말도 남겼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흉내내느라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점점 더 실감난다. 은퇴 후의 삶도, 자녀의 기대도, 세상의 기준도 모두 남의 인생을 향해 맞춰진 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몽테뉴는 속삭인다. 괜찮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실험할 시간이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썼다. 삶은 충분히 길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부분을 낭비한다. 이 문장은 마치 우리 시대를 예언한 듯하다. 그는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스마트폰 중독을 이미 꿰뚫어 본 것 같다. 우리는 시간을 아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미를 낭비한다. 세네카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잃는 건 두려워하면서 시간을 잃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시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무한한 것처럼 쓴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가치는 더 커진다. 이제는 1년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소중하다. 그래서 세네카는 우리에게 묻는다. 오늘 당신은 시간을 어디에 썼는가?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운명은 통제할 수 없지만 마음의 태도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는 고난 앞에서도 담담했다. 로마 황제의 질투로 죽음을 명받았을 때조차 그는 평온히 목욕을 하고 편지를 썼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그에게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시대를 넘어 피로의 시대를 살고 있다. 뉴스, 유튜브, 댓글, 잡다한 정보들이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친다. 그럴 때 몽테뉴와 세네카의 지혜는 느림의 철학을 다시 꺼내든다. 몽테뉴는 말한다. 세상은 언제나 서두른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걷는다. 그래야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으니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러나 조급해하지도 말라. 지혜로운 이는 시간을 통제하지 않고 그 안에 산다. 이 두 말은 모순 같지만 결국 같은 뜻이다. 조급하지 않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시간 사용법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이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특권을 얻는 일이다. 다른 이들이 바쁘게 달려갈 때 우리는 멈춰 서서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평온하게 떠난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살아있는 동안 매일 떠나는 연습을 했으니까. 이 얼마나 멋진 작별인가.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완성된 인생의 한 조각으로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세네카였다. 나이 들어 가장 어려운 일은 나를 이해하는 일이다. 오랜 세월 가족과 사회, 책임에 묶여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은 사라지고 남은 건 역할뿐이다. 어머니, 아버지, 직장인, 혹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주는 사람.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쌓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멈춰 선다. 하지만 어떤 철학자는 그 멈춤 속에서 진짜 자신을 찾았다. 그는 세상과 논쟁하지 않고 자기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에게 철학은 남을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탐구하는 일기였다. 그는 나이 들수록
인간의 모순과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다.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 솔직함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한다. 이제는 잘 사는 법보다 편안히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젊을 때는 세상이 나를 실험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실험할 차례다. 매일 같은 길을 걷더라도 그 길 위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은 여전히 새롭다. 책을 덮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속에서 비로소 보인다. 내가 그토록 바쁘게 도망치던 대상이 사실은 나 자신이었다는 걸. 이제라도 나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공부가 아닐까.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는 건 과거의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이해해주는 일이다. 그 시절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자책 대신 이해, 후회 대신 수용. 그게 나이 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지혜다. 누군가는 인생이 짧다고 말하지만 실은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인생의 길이는 주어지지만 깊이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무언가를 해야만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하다. 시간을 아낀다고 서두르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시간을 음미하는 사람은 드물다. 나이 든다는 건 바로 그 음미의 기술을 배우는 시기다. 더 이상 빠르게 살 필요가 없다. 느리게 걸을 수 있는 용기, 그 자체가 품격이다. 누군가는 세상 끝까지 달리며 의미를 찾지만 현명한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의미를 발견한다. 삶이란 결국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젊은 날에는 세상을 바꾸려 했고 이제는 나 자신을 다독인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평온해진다. 이건 체념이 아니라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사실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멈춤 속에서 자란다. 어느 저녁 조용히 창문 너머 노을을 바라보는 그 순간 누구의 말도 필요 없고 어떤 성취도 필요 없는 그 고요함이 바로 행복의 본 모습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더 단순해져야 한다. 가지고 있던 욕심, 비교, 미련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가볍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어떤 철학자는 말한다. 풍요로움이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삶이 가벼워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오래된 관계의 진심, 사소한 일상의 감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연민.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결국 나를 위한 일이다. 분노와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무게는 내 삶을 짓누른다. 가끔은 그냥 이렇게 말해보자. 이제 그만 괜찮다고 해도 돼. 그 한마디로도 마음은 놀랍도록 편안해진다. 누구나 나이 들어가지만 모두가 늙는 건 아니다. 몸이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마음이 늙는 건 선택의 문제다. 세상은 늘 바쁘게 돌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는 특권을 가진 세대다. 남들이 앞서간다고 초조할 필요도 뒤처진다고 불안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이제는 여유를 가르칠 차례다. 빨리 가는 법보다 깊게 머무는 법을 보여주는 세대. 그게 바로 진짜 멋진 노년의 모습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평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노년의 품격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난다. 나이 들어가며 깨닫는 건 인생의 결론이 성공이 아니라 평화라는 사실이다.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은 결국 허무하다.
하지만 자신에게 솔직한 인생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은 세상과의 싸움을 끝내고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 화해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시작된다. 하루에 해가 지는 걸 바라보며 오늘도 괜찮았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단순한 순간 속에 인생의 완성이 숨어 있다. 삶은 결국 하나의 긴 호흡이다. 젊을 때는 숨이 가쁘지만 나이 들면 그 리듬이 느려진다. 이제는 그 느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 차 한 잔, 느릿한 산책, 오래된 음악 한 곡. 이 모든 게 인생의 철학이 된다. 거창한 진리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마음의 자세다. 세네카는 지혜는 단순함 속에 있다고 했다. 몽테뉴는 나를 이해하는 것이 곧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라 했다. 이 두 문장은 서로 닮았다. 결국 철학이란 거대한 사유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다시 보는 시선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절반을 넘긴 이들이 다시 철학을 읽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젊은 날의 불안과 후회, 중년의 책임과 고단함, 그리고 노년의 고요함까지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삶의 목적은 완벽한 나가 아니라 평온한 나로 가는 것이다. 오늘도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보자.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이 단순해질 줄 알았다. 복잡한 감정도 인간관계도 이제는 다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몸은 단순해지는데 마음은 점점 복잡해진다. 젊을 때는 세상이 나를 시험하더니 이젠 내 마음이 나를 시험한다. 그럴 땐 누군가 이렇게 속삭여준다. 삶은 진지하게 살되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말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진지하지 않으면 불성실하고 심각하지 않으면 가벼운 사람처럼 보이던 세상에서 이건 너무 가벼운 철학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그 가벼움 속에 숨어 있다. 몽테뉴는 인생을 실험하듯 살았다. 그는 나는 나를 관찰한다라며 삶을 일종의 소풍처럼 여겼다. 문제가 생기면 자책하기보다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번에는 이런 실수가 나왔군. 그는 자신을 꾸짖지 않고 관찰했다. 그 태도 하나로 인생이 달라진다. 삶을 실패의 연속으로 보느냐, 경험의 수집으로 보느냐에 따라 표정과 마음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몽테뉴는 인생을 논하면서도 와인 한 잔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철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느끼는 것이었다. 하루 중 가장 철학적인 시간은 도서관이 아니라 식탁 위였다고 한다. 그는 맛있는 빵과 와인을 곁에 두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 가장 깊은 사색은 도서관이 아니라 커피 한 잔 앞에서 혹은 설거지를 하다가 불현듯 찾아온다. 삶의 의미란 결국 그런 틈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몽테뉴는 말했다. 인생은 큰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누적이다. 우리가 오늘 마신 차 한 잔, 누군가와 나눈 사소한 대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 철학이 된다.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자였다.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삶을 추구했다. 하지만 그가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그는 누구보다 인간의 허술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종종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타일렀다. 불행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대부분의 불행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난다. 그 말이 웃기게 들리지만 사실은 정확하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더 자주 불안해한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 자녀의 미래를 상상할 때,
혹은 세상 소식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친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런 불안을 이렇게 정의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그림자다. 그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대신 고통을 바라보는 각도를 바꾸었다. 이건 나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 단순한 시선의 전환 하나가 삶을 바꾼다. 시련이 덜해지는 게 아니라 시련을 다루는 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세네카는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를 시간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법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려고 다이어리를 사고 계획표를 세운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중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집중이었다. 하루 중 오직 1시간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는 사람은 평생을 흘려보내는 사람보다 훨씬 깊은 삶을 산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인생의 길이를 걱정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노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라 시간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젊을 때는 하루가 짧고 나이 들면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제는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몽테뉴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말했다. 내 마음은 매일 바뀐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없다. 이건 자기 모순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다. 우리의 마음은 바람처럼 변한다. 좋았다가 서운했다가 또 괜찮아진다.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변화를 관찰하는 시선이 중요하다. 나이 든다는 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흐름을 지켜보는 일이다. 예전엔 감정이 폭풍 같았다면 이제는 그 폭풍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기술이 생겼다. 그게 바로 마음의 근육이다. 세네카는 이런 마음의 단련을 정신의 평형감각이라 불렀다. 몸이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듯 마음이 중심을 잃으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은 수양이나 명상보다 훨씬 단순하다. 그건 한 걸음 물러서 보기다. 상황에서 한 걸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한 걸음, 감정에서도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세상이 훨씬 넓게 보인다. 세네카는 마지막까지 평온한 얼굴로 죽음을 맞았다. 그를 방문한 친구가 물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죽음이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삶을 다 살았을 뿐이요. 그 얼굴을 본 친구들은 오히려 안심했다고 한다. 그 평온한 표정이야말로 그가 평생 갈고 닦은 철학의 완성체였다. 사실 우리는 평온한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신뢰를 느낀다. 그들의 말은 짧아도 깊고 그들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평온함이 가장 큰 매력이 된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퇴색되지만 평온한 얼굴만은 오히려 더 깊어진다. 그건 화장이나 옷차림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이다. 세네카는 지혜를 자신과의 대화라 했고 몽테뉴는 지혜를 자기와의 친화라 했다. 둘 다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혜는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기술이다. 누군가는 평생 남을 이해하려 애쓰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모른 채 살아간다. 이제는 반대로 살아야 한다. 타인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나 자신을 설득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어. 조금 늦어도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위대한 철학보다 깊은 치유가 된다. 세네카는 말했다. 노년은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완성이다. 몽테뉴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내 인생이 완성되어 간다는 신호일 뿐이니까. 결국 그들이 말한 건 죽음이 아니라 삶의 품격이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라고 배웠지만 그건 오히려 삶을 조급하게 만든다.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오늘 하루를 처음처럼 살아보는 것이다. 아직도 배우고, 아직도 웃고, 아직도 변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노년이란 끝이 아니라 마음이 한층 깊어지는 계절이다. 그리고 그 계절의 색깔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몽테뉴는 자신을 실험하듯 살았고, 세네카는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듯 살았다. 둘 다 결국 삶을 하나의 예술로 만든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노년도 그럴 수 있다. 더 이상 완벽해지려 애쓰지 말고 그냥 멋있게 서툴러지기를 허락하면 된다. 인생의 후반부는 이루는 시기가 아니라 비로소 나답게 살아보는 시기다. 오늘 하루 괜히 웃음이 나오는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철학이고 행복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노년이 있다. 하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세는 노년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세는 노년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부류다. 예전의 건강, 일, 젊음, 사람들, 심지어 체력까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지금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과 생각과 평온을 센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잃었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것은 사실 필요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미 16세기에 비워야 자유롭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다. 현대의 미니멀리즘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야기다. 늙는다는 건 결국 덜 가지는 연습이다. 덜 일하고 덜 만나고 덜 소유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더 오래 바라보는 일. 세네카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느라 가진 것을 즐길 시간이 없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늘 뭔가를 쫓느라 정작 이미 가진 지금을 놓치곤 한다. 노년이 되어도 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충분하다는 한마디는 평생을 걸쳐 쌓은 지혜의 총결산이다. 돈이 많아서 충분한 게 아니라 비워도 괜찮다고 느낄 때 비로소 충분해진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산책을 나섰다. 매일 가는 공원의 벤치 위에는 언제나 젊은이들이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들이 나보다 훨씬 젊은데 세상에 대해선 이미 더 피곤해 보이는군. 그 말 속에는 시대를 넘어선 통찰이 담겨 있다. 젊다는 건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궁금해하는 마음, 배우려는 태도, 그리고 세상에 대해 여전히 재미를 느끼는 감각이야말로 젊음의 본질이다. 몸은 늙어도 마음의 주름은 펴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다.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잃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지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에게 나이는 쇠락이 아니라 정리였다. 이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가려낼 수 있는 시기. 그게 바로 나이 들매 특권이다. 현대 사회는 끝없는 비교로 가득하다. 누가 더 건강한가? 누가 더 자식 잘 됐나? 누가 더 많이 여행을 다니는가? 하지만 세네카는 이런 세속적 경쟁에 대해 단호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삶은 남의 것이 된다. 노년의 평화는 바로 이 비교의 중단에서 시작된다. 비교를 멈추면 인생의 소리가 더 잘 들린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차 끓는 소리, 아침의 새소리, 이 모든 것이 나를 위로해준다.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땐 이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다. 너무 바쁘고 너무 급했기 때문이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시간을 듣는다. 그 느릿한 흐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다. 세네카는 인생을 긴 여행에 비유했다. 그는 말했다. 인생은 폭이 아니라 깊이다.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깊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무의미함이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겁다면
그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신호다. 세네카는 인간은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일,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웃게 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 지혜로운 노년은 세상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의 하루를 정갈하게 가꾸는 일에 집중한다. 정원에 물을 주고 낡은 찻잔을 닦고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다. 그 모든 행위가 사소한 철학이다. 세상은 거창한 사상보다 이런 조용한 일상에서 더 많은 평화를 얻는다. 한 철학자는 노년을 이렇게 표현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다 바꾸려 들고, 중년에는 가족을 바꾸려 하고, 노년이 되면 자신을 바꾼다. 이 말은 슬프지만 동시에 위대하다. 삶의 마지막 챕터는 나를 완성하는 시간이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정리다. 욕심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심지어 기억까지도 정리한다. 그때 남는 것은 진짜 나 자신이다.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자. 그럼 외로움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노년의 철학을 가장 잘 압축한 문장이다. 삶의 동반자가 점점 줄어들수록 자신과의 대화는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제는 이렇게 묻는 것이 좋다. 오늘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가? 칭찬이든 격려든 다정한 말 한마디라도 좋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에게 잘 보이기보다 나 자신을 다정히 대하는 시간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조언했다. 삶을 더 오래 살려 하지 말고 더 잘 살려 하라. 결국 노년의 품격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웠는가에 달려 있다. 해질 무렵의 하늘이 가장 아름답듯 인생도 저녁이 깊어질수록 빛을 낸다. 아침의 태양은 뜨겁지만 석양은 부드럽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인생의 완성이다. 나이 들수록 세상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투기보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흘려보내는 시기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았다. 그리움도 분노도 미련도 다 흘려보냈다. 그때 비로소 세네카가 말한 평온한 영혼이 찾아온다. 그 평온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고르고 눈을 감으면 그 고요한 내면이 이미 거기 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어느 계절쯤에 있을까? 아직 늦여름일 수도 있고 이미 가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절이 아니라 그 계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세네카와 몽테뉴가 가르쳐준 건 결국 하나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 나는 내 삶을 사랑했다.